어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라는 판사 말이에요. 네, 부장판사.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제 그 묻고 답했던 그 질문들이 있던데.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질문들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원내 대표가 개별 의원의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 사람 바본가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답을 정해놓고 그쪽을 가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려면 이거는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다단계 비슷하게 수계가 있고 밑에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로 지금 영장을 받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내란 수계와는 무슨 공모가 있었는지 저는 법원이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분 통화했어? 이거 너무 짧잖아. 이게 그러면 지시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할 만한 시간이 됐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 기사를 보면 전후 맥락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판단을 내렸구나. 이 그러니까 판사. 내란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내란이라는 게 단순히 추경호와 윤석열의 전화통화 2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 구조로 접근한 그러니까 거죠. 그 대한민국 시선. 판사 수준인 거예요. 아휴. 저는 그분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법 기능만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 판사는 이 그 본인이 영장을 기각하고 그다음에 그 청구하는 것에 역사적 무게를 이해하느냐라는 질문하면 뭐라면 그게 아니라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일제 강점기 때 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 때 판사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 법이라는 것이 현행의 정치 체제 내에서의 법만 지키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 맥락이라는 거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에 기생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군사 독재 정권에도 그 법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저항했던 판사들도 있어요. 그런 판사들을 추종하지 못하고 현행법과 현행의 기능적 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분 동안 왜 못해요? 왜냐면 추경호하고 뭐 윤석열이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했던 예.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수시로 여러 번 연락도 했었고 만나기도 했었고 전화도 했었고 밥도 같이 먹은 사람인데 그리고 윤석열은 재작년인가부터 계속해서 비상대권 네.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윤석열 씨 입이 싸가지고 자기가 뭔가 계산하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딱 숨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실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국회잖아요. 자기네가 여당이었잖아요. 그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 국회에서 야당이 뭔가 움직이지 못하게 민주당 특히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런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자 전화해가지고 내가 박진영한테 전화해가지고 박진영 씨 내가 비상계엄 선포한 거 봤지? 대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잘하겠습니다. 네, 내가 왜 했는지 알겠지 자네. 내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거 알잖아. 아유, 잘 알죠. 이거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 자 그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이거 1분밖에 안 걸려. 지금 그렇죠. 이거 다 합쳐서 40초밖에 안 걸렸는데 왜 2분 동안 그걸 못해요? 예. 아 진짜 답답하네. 그래 이게 역사라는 것이 잔인하게 결과만을 남기거든요. 결국은 추경호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그 개별 헌법기관의 그날이 박탈당했고 그날 투표에 참여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이 법의 100%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했다는 나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놓고 수사를 통해서 증거의 100%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장 그렇게 잘 내주면서 왜 추경호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과정들 짐작해서 모든 것을 수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정들까지도 다 제시하라고 조건을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짜놓고 결말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출근하면서 오는 길에 매불쇼를 잠시 들었는데 매불쇼에서 최욱 씨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내란 특검이 시작된 이래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인용된 게 있느냐? 단 한 건도 없어요. 내란 혐의로. 다 기각이야. 이상민은 직권남용이었고 지금 조태용 구속됐잖아요.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된 게 한 건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체포방해했다고 그걸로 지금 그 구속돼 있는 거지 아시다시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직위원이 풀어줘 버렸잖아요.
아 맞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내란 혐의로는 구속영장이 인용된 게 없어요. 아 수개로 지금 영장이 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소리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법관은 역사적 사회적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거야. 일제강점기가 잘못됐다는 논리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이냐 이걸 따지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일제강점기 때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든 제국주의 법률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로 따져야 되고 군사독재 정권 시대대로도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따져야 되고 유신헌법의 잘잘못을 역사성을 따지고 그것이 개인의 존엄을 훼손했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는 수준의 법률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판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화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 그랬더니 사법부 내에서는 뭐 이거는 뭐 독립을 침해한다는 둥, 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둥, 뭐 위헌이 어쩐다는 둥, 그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가지고 국민들 호도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절대 잠시 타올랐다 사그라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로 보입니다. 확실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 나가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정쟁의 구렁텅이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뭐 여야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거하고 지금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의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내란을 두둔하는 세력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게 보수 언론들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내란몰이를 여당 여권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지금 뭐 나라가 혼란해지고 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걸림돌이 생기고 있다라는 취지의 뭐 논평이나 아니면 신문 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완전 반동. 윤석열 있을 때보다 주가가 1200포인트나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만 돌아가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거는 내란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조선일보 오늘 사설 일부 내용 읽어드릴게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무턱대고 구속부터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왜 탄핵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의 어떤 결과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계엄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계엄이 불법이잖아요. 계엄은 뭡니까?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사회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사회를 통제하는데 이게 불법이다. 총칼을 들고 나온 게 내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들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거예요. 역공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근데 지났다고. 실제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프레임이 작동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가지고 뉴스를 많이 보시고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놈의 자식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먹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나 대응을 좀 하지 않아야겠냐. 그래서 엄단은 진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 이야기 수사는. 합니다. 그때 5.18 특별법 만들었을 때 전두환을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 나왔죠. 네. 무기징역을 그대로 사면 안 시키고 했더라면은 윤석열이 내란 일으킬 때 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더 골수로 올라가서 똑같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 청산 제대로 했더라면은 쫄아가지고 외세에 왔을 때 다시 그 아부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죄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자는 뜻이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혹시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야 이게 너무 오래 끈다 이게 너무 고단하다 피곤하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 고단하다고 이야기하죠. 아. 그것과 별개로 경제 민생 이재명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다. 어허.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어허. 이렇게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뉴스가 집중적으로 여기만 막 몰리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에 이 일밖에 없는 건 줄 맞아. 안다고. 이 일에만 골몰한다는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이 않은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예. 아무리 힘들다고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막 너무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었어. 내가 변비야. 미안해요 들어와서. 내가 화장실에 오래 앉았어. 막 다리도 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아니지.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뭐 힘이 저리면 들고 좋은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 처방법이 되는데 있어요. 그럼 하다 말고 나와야 된다는 그치.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알지. 나도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잘 되게 우리가 사실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뭐 한번 하려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통갑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 안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임원 인권에 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지칠 수 있다. 지난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인지하고 좀 주변에 얘기도 많이 하고 강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자,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요 얘기만 하고 우리 장미 변호사 어디 가야 됩니까? 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예. 퇴청해 보겠습니다. 퇴청을 하신다고요? 아무튼 가는 내내 우리가 뒤에서 욕할지도 모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잘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장미 변호사는 여기서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의 이슈가 이 당원 1인 1표제 이야기가 있고요. 당무위원회를 지금 통과했습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건가? 쉽게 생각하면 당원들이 1인 1표 갖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대의원제에 또 장점이 있는 것이라서 이것들이 서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당원들이 전부 다 대의원제 없애라며. 근데 무조건 또 대의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의원의 역할이 있다. 대의원 역할이 있죠. 영남이나 이런데 역할이 있죠. 역할이 강원이나 이런 데 있는데 하는 건데.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야 돼요. 정청래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또 나오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당원 1인 1표제로 만들었다라는 오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해가 숨어 있다. 예, 숨어 있다. 예.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정치적인 부분이다라고 아하. 보고 이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대의원제가 있어도 된다고 보지만 이거 당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은 100표 주고 일반 국민은 1표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제1공화국 때 이승만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뽑았어요. 예. 그건 돼. 지금 민주당의 제도는 황당무계한 제도예요. 현행 제도가. 음. 대의원 몇 %, 당원 몇 %, 여론조사 몇 %. 이거 자체가 제가 전공자로서 말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제도예요. 이 제도 자체가. 어허. 직선제와 간선제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한 번은 간선으로 한 번은 직선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의 등가성의 문제에서.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직선제 취지를 살려서 1인 1표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대의원은 없애야 되나요? 대의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선거제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컷오프는 그럼 대의원들이 하든지. 그렇게 하면 단계를 되잖아요. 나눠버린다. 당국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표의 등가성이 늘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남의 표의 이제 등가성 문제인데 이거는 대의원 제도를 존치시키면서 대의원들에게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데 특권을 주지 말고 선출직이라든가 또는 뭐 당직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지금 보니까 당무위원회 통과할 때 영남 지역 당원들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영남, 강원 등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전략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반영한다. 네, 그렇게 하면 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당원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양당이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냥 당원들이 1인 1표제 하니까 와 했다가 이게 또 정청래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누가 반대한다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정당 자체가 우스워져요. 예. 당원 민주주의는 당원들에게 1번, 2번 던져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투표하세요. 와 이거 정청래표, 이거 정청래 반대표 이렇게 선동하는 게 당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단순 투표가 아니라 토론도 붙이고 정보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당원들에게 훈련과 교육의 기회도 주고 당원들이 성장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도 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는 게 당원 민주주의예요. 지금 내일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하지 말라고 콩국밥 먹듯이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JYP가 전공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지와 가치에 대해서는 다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온 이래 수많은 리액션은 다 뭐냐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누구한테 불리하냐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으로 귀결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정치적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만들어서 팬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친명에서 이야기하는 정청래 대표의 다음 당대표 되기 위한 꼼수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좀 논리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참에 당원 민주주의가 뭔지 근본적인 거로 고쳐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당의 당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당원이 된 사람을 아무나의 수준으로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건 정당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은 정치 결사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간부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참에 우리 정당법 31조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정당은 당비를 거둘 수 있다. 당원의 정예화를 위해서라고 법에 딱 명시돼 있어요. 예. 정당의 당원은 정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왔지만은 정예화되는 과정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당비도 높여야 되고 교육 훈련의 기회도 제공해야 되고 모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당원 당규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표 주는 그냥 표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 뭐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 현역 의원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 정치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작게 보자면 정당 안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국적 취득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세금 내야죠. 국방의 의무 져야죠. 교육의 의무 져야죠. 뭐 4대 의무 다 져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당원도 되면은 지금보다 의무와 책무도 더 높아지고요, 더 권리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1번 선택할래, 2번 선택할래 픽 던져놓고 선동하고 동원해서 하는 그런 식의 그 당원들에 대한 태도는 당원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내란 특검 그 출범 이후에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단 한 건도 발부되지 않았다. 요 얘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뉴스는 매일 쏟아져 나오고 누구는 구속영장이 나왔다, 누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오히려 내용보다는 그냥 사람들 이름에 이제 뉴스에 집중을 하게 됐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구속이 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법 때문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장 전담 판사들이 했던 말이 다 똑같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패턴을 지켜 나간다면 지규현 판사가 하는 저 재판에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다툼의 이유가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뭐가 해석이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판이다. 영장 전담 이 재판부가 이런 일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내란 특검 이제 곧 수사기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이달 말이면 끝나는 건데 이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뭐 어디는 뭐 수사기관으로 넘기면 된다, 어디는 뭐 2차 종합특검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다양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쭉쭉 떠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했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치죠. 우리 JYP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